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29일 오후 1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총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할 만큼 관심도 뜨거웠고요. 근데 이 출마 선언을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산무 선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산무라고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첫째가 지금 일단 그 국가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미래 비전이 없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선언이었다. 네. 비유적으로 말하면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 선언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계를 참여하는 그런 선언이지 국가를 경영하는 대권 도전자로서의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아마 대권 도전 선언을 또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방역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코로나19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기고, 네. 특히 수요일서부터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식장 내부에서는 이제 기자들을 제한을 두고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식장 바깥은 정말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많은 지지자들과 또 반대자들이 뒤엉키면서 심지어는 한 60대 남자가 실신해서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물론 자발적으로 체온을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는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리를 두라는 방역 지침을 꼼꼼하게 지킨다거나 또 그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QR코드 등으로 체크를 해놓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그냥 밖에 모인 사람들은 나몰라라 해놓고 있었고,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진을 찍는 짓을 벌였는데 이거 굉장히 참 위험한 모습이었거든요. 밀촉이 이루어진 야외라고 해도 그런 모습들을 갖다 연출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특히나 국가의 어떤 경영을 한번 도전해보는 대권 도전자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연출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가 기본적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예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시종일관 고개를 좌우로 젓는 그런 모습이 이제 패러디가 되거나, 그리고 또 지금 그 자리에서 특히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지지자들과 뭔가 스킨십을 한다거나 혹은 지지자들에게 대권 도전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격에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차례 KBS와 SBS에 또 출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최초로 정치인으로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인터뷰 역시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아주 거친 그런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제 준비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없었다. 미래 비전이 없었고 코로나 방역에 대한 뚜렷한 대처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과 조금 더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해둔 정지해둔 연설문을 여러 가지 자료 영상들과 함께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세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대면으로 모이게끔 해서 거기서 방역의 위험성을 그렇게 떠안게 되는. 사실은 그건 만약에 지금 윤봉길 기념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 부담이 앞으로 내내 대권 가도에 부담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논란을 아주 현명하게 피해간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잘 편집이 되다 보니까요, 오히려 이 이재명 지사가 늘 지적받고 있는 것들이 태도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좀 뭐 공격적이다라든지 거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하게 완화된,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다 노출하는 그런 정제된 태도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단지 뭐 어떤 자격과는 달리 잘 준비됐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줬다는 측면에서 비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별명이 생겼어요. 윤도리도리라고. 예. 네, 하도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가만히 두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흔든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흔드는 것 자체는 뭐 사실 많이 화제가 돼서. 긴장하고 네. 또 충분히 그 연설이라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는 방송을 오랫동안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사실 그 정말 잘 이렇게 그 내용이 차 있는 그런 전문가들보다도 네. 오히려 방송에 익숙한 사람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소통할 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대면을 해서 소통을 할 경우에는 말 자체가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는 한 7에서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비언어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또 이런 태도라든가 이런 걸로 전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도 이런 비언어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면은 확실하게 그 자신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대권가도의 기간 중에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이렇게 고개를 많이 흔들어서 뭐 740회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예.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차차 카메라 앞에 익숙해지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또 연설하는 장소, 날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역시 그 뭐랄까 캠프가 어떤 충분한 준비를 하고서 이 대권 선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이벤트로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날은 6월 29일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고,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랄까 국민들에게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네. 그리고 또 이게 왜냐하면 삼풍백화점이 지금 연설 장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 서초구 내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초구 우면동에서 이런 연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서초구 삼풍백화점의 그 공간을 사람들이 이 6.29라고 하는 날짜와 더불어서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6월 29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특히 6.29 선언이라면 민주주의의 약진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첫 단추를 갖다 꿰었던 날로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거나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행사가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특히 지금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에서 NHK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우리 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는데, 네. 근데 그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세련되지 못했거든요. 뭐 죽창가를 부르다가 이렇게 이 모양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 한일 관계를 파괴한 주범은 사실 아베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우리는 특히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까지도 싸잡아서 비판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크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출사표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출사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